자, 이번에는 206페이지의 맥락화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생소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일단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제시, 연습, 발화의 PPP 모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P는 제시, 즉 프레젠테이션의 약자이고요. 연습은 당연히 practice, 그리고 발화는 production입니다. 그래서 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 요 세 가지를 줄여서 PPP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꼭 초등기 영어교육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어교육 상황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업의 일종의 거대 구조라고 할까요? 수업을 하나 할 때 뭔가를 제시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하거나 익히게 해서 프랙티스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롤플레이를 한다든가 새로운 발화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PPP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제시하고 연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발화하게 하는 것이죠. 자, 맥락화의 예인데요. 이 모양에서 어떻게, 그렇다면 PPP 모형에서 어떻게 맥락화가 가능할 것인가? 자, 일단 뭔가 제시할 때는 여기 나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그냥 문장을 텍스트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엮어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멀티미디어 자료 같은 것을 사용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재료로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제시할 때는 다양한 미디어, 특히 최근에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제시하는 상황에서만 맥락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연습을 할 때도 그냥 무조건 따라해라, 무조건 뭐 베껴 써라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끊임없이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바로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특히 제시할 때 그런 맥락화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PPP 모형은 저희가 10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20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초등영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어 학습 초기 단계에 파닉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중간 위에 두 번째 문단에서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파닉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파닉스는 영어 발음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반쪽짜리 대답이 됩니다. 발음을 사실은 배우는 거는 잘 듣고 따라함으로써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닉스가 목표로 하는 것은 글자와 소리와의 관계, 철자와 소리와의 관계, 즉 스펠링, 사운드, 릴레이션십, 스펠링, 사운드, 릴레이션십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철자와 소리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한국어에 비해서 더더욱 철자와 소리의 관계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어에도 연음 법칙, 뭐 어떻게 연음을 해야 된다든가 받침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철자에서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읽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그러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철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단모음으로 발음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장모음으로 발음될 수도 있고 때릴 때는 I가 이래서 바이크, BIK 같은 경우에는 I 이렇게 발음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발음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파닉스는 영어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보통 가르쳐지게 되는데 이 파닉스를 배울 때도 저희가 맥락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ox와 box라고 하는 걸 파닉스 법칙으로 해서 O, X 이 발음을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OX. 그런데 그냥 fox와 box가 같은 발음이다 라고 철자를 써놓고 밑줄을 OX에다가 2개, fox의 OX, box의 OX에다가 밑줄을 긋고 땡 할 수도 있어요. 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낮은 학습자일수록 그렇게 철자만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 2개의 단어가 실제 어떤 식으로 엮일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나름의 맥락을 제시할 수 있죠. 그냥 fox, box, fox, box 이렇게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207페이지에 fox와 box가 fox in a box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fox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컨텍스트에 대한 민감성을 더 키우고 또 흥미도 더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가 아래에 나오는데요. 207페이지에 맨 밑에 문단의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쓰기에서 straight copy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점선으로 철자가 돼 있고 그 점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선을 연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철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익히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보시면 저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문장을 제시를 하는데 점선으로 된 그런 철자를 제시를 해가지고 따라쓰게 하는 것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요. 여기에서도 맥락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실까요? 자, 따라쓰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냥 그 말풍선 안에 들어있는 Can you jump rope? 라고 해서 그냥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친구들 사이에 대화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친구가 친구에게 Can you jump rope?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른 친구가 그 줄넘기를 들고 있죠. 그래서 줄넘기를 한다는 게 jump rope인데 Yes, I can 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 하에서 따라쓰기, straight copying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can you jump rope를 그냥 텍스트만 띡 던져주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사로서, 예비교사로서 상상력을 많이 발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맥락화를 할 것인가는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교사가 고민하고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상황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가르칠 땐 제가 그런 맥락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8장의 첫 부분, 즉 맥락과 맥락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유창성과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유창성은 fluency, 그 다음에 정확성은 accuracy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 철자 혹은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죠. 영어도 많은 분들이 유창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창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이 보통은 포함되어 있냐면 어느 정도 꽤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포함해요. 일반적으로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 그 사람은 굉장히 영어를 유창하게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했을 때 문법도 틀리고 어휘도 뭐 하나도 안 맞고 시제도 다 틀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유창하게 한다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꽤 괜찮은 수준의 정확성을 함의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유창성과 정확성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분리를 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유창성이라고 했을 때는 정확성과 떼어놓기 힘든 개념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창하다는 것과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눠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교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I am a teacher.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죠. 왜냐하면 말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유창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유창하다고 하면 정확성이라고 하는 게 따라 들어가지만 사실은 전혀 유창하지 않게 완벽하게 정확한 문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영어 교육에서는 사실은 정확한 것보다는 유창한 것에 조금 더 강조를 둬요.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209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중간 부분에 초등 영어 교육에서로 시작하는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